자, 52회 부분에 이 서울정밀 나왔어요. 상단에 회사를 서울정밀로 꼭 바꿔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도. 자, 그런 다음에는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건 많이 어려운 서식 아니지요? 자, 네. 이 부분은 해서 주어진 경비 요 코드 기준 경비율 코드 넣으셔가지고 각각 금액 쓰시고 그 다음에는 7억이 해외 수출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7억을 빼가지고 수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쭉 불러 오셔가지고 이 부분 합계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 금액을 7억을 빼갖고 수입 상품 쪽으로 가시면 영 처리하셔서 수출로 가게끔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번 거는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때는 다르게 요 보통은 부가가치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랬는데 수익 금액이 오히려 요 지금 상단 위쪽에 있던 요 부분의 수익 금액이 300만 원이 더 많아가지고 차이 나는 거 조정하실 때 요 번호 알려준 대로 쭉 쓰시면 되지요. 22, 25, 32번. 그랬는데 이거를 쓰실 때는 결정적으로다가 매출 누락하는 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넣으셔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 뜨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걸로 봐요. 여기 엉뚱하게 또 마이너스 안 붙이셔가지고 17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꼭 넣어주셔서 300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안 해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 이거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 다른 때는 상단 이쪽에 전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부분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네요. 법인조정 쪽에 오셔가지고 자, 외화 평가하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자, 그 중에서도 자산은 외화 예상 매출금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달러입니다. US 달러 넣으시고 금액은 2만 달러 넣습니다. 발생 당시 환율은 1,300원이었었고요. 그래서 2,600만 원이었는데 결산에서 1,200원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 오히려 100원만큼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200만 원만큼을 평가손익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처리를 했다는 거죠. 회계 쪽에서는 마이너스 200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외화 환산해갖고 손실 생긴 걸로 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12월 31일자 지금 매매 기준율로 해가지고 세법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1150원이래요. 그럼 여기를 다시 1150원으로 바꿔주시면은 마이너스 300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세법. 자, 해서 마이너스 300인데 이 차이가 지금 현재 빼기로 차이니까 빼기를 쓰셔야 되니까요. 결국 빼기면은 더하기가 되면서 자,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10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손실을 잡았어야 되죠. 100만 원만큼 더 송금을 잡아야 되는 결국은 송금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 100만 원 왜 송금 산입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결산할 때는 1,200원으로 잡았어요. 1,200원. 그랬는데 매매 기준율 환율은 1,150원이니까 결국은 50원만큼이 더 떨어진 걸로 처리를 해야 돼서 50원 곱하기 2만 달러 해보시면 그 차이가 100원만큼 나고 그 100만 원만큼 나고 그 100만 원은 결국은 더 떨어진 거니까요. 이 외화 환산 손실, 송금으로 결국 산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긴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부채 쪽으로 또 오셔가지고 외화 예상 매입금이네요. 여기도 US 달러가 되겠고요. 금액은 16,000달러고 환율은 1,200원씩 갔었어요. 그랬는데 결산할 때 오히려 1,100원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더 좋았겠군요. 자, 환율이 내려가면 갚아야 될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160만 원, 160만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외화, 환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를 했겠다.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160만 원만큼 덜 갚아도 되는 걸로.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처리를 했겠지요. 자, 대변에 있던 무슨 외화, 장기, 외화, 뭐 외상, 매입금을 차변 쪽으로 빼셔가지고 대변에 뭐 외화 또 오타가 자꾸 나와요. 뭐 금요일이니까 좀 더 피곤해. 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1150원이래요. 1150원 해가지고 80만 원밖에 80만 원 많지만 잡았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화 환산 이익을 잡았네요.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지요? 80만큼 차이가 나고 우리는 이만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빼야 되죠. 네.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해야 되겠죠. 네. 네, 앞에서 입금을 잡았으니까요. 자, 이만큼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빼야 되는 결과가 나왔겠고요. 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10,000가 되겠고요. 1,400원씩 처리했었는데 결산할 때 1,200원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200만 원만큼 자 오히려 덜 갚아도 되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입금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또 1,150원이죠. 그러면 여기를 또 1,150원을 해보니까 여기 250만큼이 나왔어요.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차이나는 얼마만큼을 더 추가적으로다가 입금을 잡으실 수 있다? 50만 원만큼을 더 입금을 잡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입금 산입.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 소득 처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냐면 쭉 내려갖고 보시면요. 여기 방금 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100만 원 얘네들은 이제 막 발생한 거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80만 원 이 부분은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자, 오히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80만큼 입금 불로 해서 유보 발생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잡아도 됐었죠. 50만큼. 네. 그래서 입금 산입해서 이 50만 원 유보 발생.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상단 이쪽에 올라가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전기 거.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잘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외화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처리돼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송금으로 지난번에 잡았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은 요 속에 다 묻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없애 주셔야 돼요. 송금으로 처리했던 전기 거 외화 외상 매출금 부분 있죠. 그거는 반대편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갑지에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단기손익 금액은 이게 3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30만 원이냐면 이거는 세법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숫자가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 있던 거 이 300 그리고 여기 있던 거 80 그리고 여기 있던 거 250이지요.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시면 두 개 더하시면은 330에다가 여기 300을 빼니까 여기가 30이 됐던 이유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우리가 할 게 없고 우리 회사 송금 부분은 여기 있던 200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160 그리고 밑에 200 있어요. 그럼 얘네들 퉁퉁 치고 160만 원을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160만 원을
썼고 그 결과로 여기가 마이너스 130 나왔는데 마이너스 130은 금방 여기 적었던 애들 자, 요 부분이죠. 여기 부분 100만 원, 여기 부분 8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저 금액이 뭔가가 지금 다 더하시면은 230인데 뭔가를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100만 원. 어디가요? 위에 송금 산입 부분이 마이너스 100.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그래야 맞겠죠. 지금 뭔가가 지금 100만 원. 자,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지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자리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이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등록 쪽에 와서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이 처리된 부분들은 아까 여기 있던 거 이 세 개는 지금 이제 송금 쪽에다 넣고 입금 불산입 쪽에다 넣고 입금 산입 쪽에다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기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쪽으로 해서 외화 외상 외출금이면 지난번에 이쪽에다가 적혔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전기에 그래서 반대편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쓴다 그 얘긴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여기다가 네.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셔갖고 금액 100만 원 쓰셔서 여기는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유보 감소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외화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160만 원이 이쪽에 지금 반대편에 있던 거 이쪽으로 빼서 이제 없애주시는 걸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추가돼서 나와서 요거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가려고 봤던 거예요. 네. 자, 뒤쪽은 안 쓸게요. 자, 뒤쪽은 아까 네. 정리했으니까 금액 130만 원에 대한 건 합계 금액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그래도 저거는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저장 같은 거 안 하고 요 퇴직연금 부분에서는 항상 퇴직급여 충당 그럼 조정명세서 먼저 열고 그리고 예, 퇴직연금 부담금 열었습니다. 자, 이때 상단 위쪽에 잔액조에 찍으셔서 198번 되겠고요. 자, 메모하셔가지고 기초 금액 자 145 빠바방 증가 9,000 그 다음에 감소 2,000 기말 잔액까지 썼어요. 그리고 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와서 기초 예치금 145 더하기 해약한 거는 2천만 원이에요. 감소 2천만 원 쓰시고 단기 증가 부분이 납입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오셔서 항상 이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보셔가지고 기초 퇴직연금 145 빠바방 이 부분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어요. 145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가지고 기준 해약 금액만 2천만 원 넣으시고요. 이렇게 왔고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4번 단기말 부인 누계액 네. 자, 이 금액을 지금 쓰셔야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상단 이쪽에 오셔서 퇴직급여 충당금 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2개 더 해주셔야 되죠. 기초 이 금액하고 일단 더해주시고 그리고 빼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보셨던 이 2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때 계정 과목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나갔는지 원장 조회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295번으로 찾아서 이렇게 가서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자, 그 안에도 이렇게 돼 있지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2천만 원을 빼야 맞겠네요. 자, 네, 2천, 그러니까 그렇군요. 2억인데, 예. 2억에서 2천 빼니까는 1억 8천?
자, 네. 계산 안 돼 이 시간이면. 자, 1억 8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잘 우리가 이제 합계 등록에 가셔가지고 정리를 네.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1억 8천으로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통 때는 요 자리에 퇴직 요번에 납입했던 금액 9천만 원이 보통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5,500 떴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에 요 둘 중에 9번하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작은 금액으로다가 조정 금액이 뜨기 때문에 다른 때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이 문제 풀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천이 아니라 5,500만큼만 쓰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 예치했던 불이익 금액을 5,500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부분에 있어서 합계 등록에서 송금 쪽에다가 요거 썼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반대편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방금 보셨던 분계 있지요. 차별의 퇴직금융 충당부채,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됐던 건, 그 건에 대해서는 반대편에다가 없애주시는 요것까지 꼭 해주셔야지 마무리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급액 부분 2천만 원은 유보 감소로 처리하셔야 끝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4번 당기말 부인 누계 금액 구하는 거 하고 밑에 14번 요 자리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리고 여기 조정 금액 요 부분으로 보통 이 금액이 뒤쪽에서 예치했던 금액하고 같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 풀어봤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 부분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번 문제 뭐 특별히 꼬아진 건 없고요.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쪽으로 오셔가지고 부동산이면 이렇게 투자부동산, 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때 2017년도 4월 1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고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5천만 원짜리는 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다 써요? 아니면 하나만 써요? 어떻게 쓸까요? 예, 투자 부동산 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업무 무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거는 1월 1일 전기로 써야 되겠네요. 지금 문제가 2022년도 문제니까 그래서 2억 원 저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나와 있질 않아갖고 안 쓰셔도 되고 가지급금은 불러오시면 되겠죠. 불러와 주시는 거고 가수금도 혹시 있다면 불러와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갑지로 오셔가지고 이자율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8%짜리 하나 넣고 7850 평소에는 여기 옆에 적히는 내용 중에 요 400만 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중에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라고 보통 나오거든 일부가.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없이 세액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득 처분해서 나누지 않고 바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6퍼지요. 1260만큼 넣었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소득 이제 요것에 대해서 상단에 합계 등록 눌러갖고 정리를 할 건데요.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여기서는 첫 번째 잘 보셔야 될 게 현장 가서 보시면 형광펜 꼭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쓴다.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채권자, 뭐 불분명, 사채 이자 400을 다 쓸 거고 만약에 여기 중에 일부 원천징수 세액이 50만 원 있다고 한다면 350만 원만 쓰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상여로 소득 처분하셔야 돼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고 원천징수 했다고 하는 그 30, 아니 예를 들어 50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50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상단 이쪽으로 해서 이자 계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업무 무관 부동산과 여기 가지급금 등 계산해가지고 쭉 가서 보시면은 자, 쭉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송금 불산입 이자가요. 1,400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꼭 쓰시고 세금과 공과가 이렇게 꼭 하나씩 끼어요. 업무 무관, 업무와 관련 없는 세금과 공과 또한 이 합계 등록에서 손불 처리하셔야 돼가지고 이 여기 손불 처리를 꼭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070-972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나갔지요. 기타 사유 유출될 거예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쓰셔서 자, 세금과 공과 해서 320 자, 이것도 기타 사유 유출 이미 나간 애들이니까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0 금방 했던 거 400 상여 나머지 기타 사유 유출 되겠습니다. 지금 5번 문제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저렇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나오셔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반영되게 하려 그러면 뭐 별다른 거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온 거 있으면은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반영을 하라 그랬는데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자본금과 적립금 자, 2월 결손금 해서 가서 보니까요. 자, 잔액이 1,300만큼 있었네요. 예, 잔액이 1,300만큼 있어가지고 자 오셔서 자,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써줘야지 뭐 확인하고 오셔서 그 다음에 또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 개발비 금액 중에 6,120만 원이 연구인력 개발비고요. 자, 그 중에서도 25% 세액공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참 헷갈리네. 이거를 지금 반영을 여기 바로 계산을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최저세. 예. 그러니까 여기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뭐 불러오고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한번 볼까요? 계산해서 넣는 거. 네, 바로 그냥 계산해서 넣어버리네.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6,120만 원. 그 중에서 25% 해서 1,530만 원을 여기다가 우리 세 가지 써주셔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연구, 재손실, 외국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수취,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요것도 금액을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쪽에 와서 가산세 부분에 와서 가보시면 들어있다는 소린가요? 일단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 24만 원이 하나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1200짜리 앞에 회계 쪽에서 작성하셨던 거 24만 원 메모하셔가지고 불러오면 되는데 그러면 또 일부 또 다 지워지는 수가 있어요. 가산세 금방 얼마였죠? 24만 원. 24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이랑 이건 다 아시죠? 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합계장의 시산표 가서 찾으시면 돼요. 여러 번 해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자, 그 다음입니다. 51회로 한번 가볼게요. 자, 52회가 조금 신경 쓸 게 좀 있었어요. 자, 51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까요?
자, 1번 문제는 대손이 나왔네요. 대손이. 자, 대손 문제도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거 아니지요? 침착하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손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월 12일자 이 부분 날짜부터 쓰시고 외상 매출금 머릿속에 제품 관련해 가지고 쭉 해서 30만 원 썼는데 이건 6개월 이상 경과가 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10월 12일자 가서 날짜 확인해 가지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다 시인액 쪽에다 30만 원 체크하시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부도가 문제가 되지요. 날짜를 보니까 12월 10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요거 12월 10일 날 분계 확인해 보니 대변 쪽에 받으러 온 900 나갔는데 차변 쪽에 충당금이 100만 원 그리고 상각비가 800만 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충당금 쪽에서 100만 원은 뭘로 처리하시고요? 부인. 그렇죠. 그리고 송금 부분에서 상각비 800에 대해서는 부인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결국 부인된 얘네들 900만 원이 상단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하고 코드번호 108, 110번 넣으면 알아서 가액은 들어오고 900만 원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이 금액이 여기 있던 이 금액이 요 자리로 옵니다. 그렇게 하고 설정률이나 실정률은 문제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수정을 눌러가지고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 한도 계산을 잘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4번 있지요. 이 4번 금액하고 5번하고 요 금액 두 개를 잘 반영해야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원장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 단기 계상액이 이번에 단기 증가 금액이었지요. 그렇게 하고 걔가 뭐였어요? 기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건 없나 봐요. 여기 있으면은 가서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차이 나는 보충액을 이 개에서 기말에서 이번에 단기 증가 부분을 빼면 보충액이 나오는 거였고 보충액은 12번으로 내려가죠. 네. 그렇게 하고 기초 금액이 900이 있었으므로 자, 이 과정에서 한도 초과액과 이 과소 과다 환입액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첫 번째로는 항상 형광펜을 잘 쓰셔가지고 얘네들 이 600 어쩌고 저쩌고는 한도 초과는 당근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로 처리하셔서 이번에 발생한 거니까 유보 발생이었고 방금 이쪽에서 받으러움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가지고 요 대손금 부인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 송금 불산입으로 꼭 잘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외상 매출금, 대손금 부인액이나 정기 대손금, 송금 추인액은 상단부 이쪽에 보시면 정기하고 관련된 자료가 꼭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문이 나와요. 항상 지문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기 외상 매출금 대손 부인됐던 것이 이번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300만 원에 대해서 송금으로 잡았던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거지요. 송금 산입, 정기 대손금 부인액 300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액 있던 이 금액 있어요. 우리 항상 세법에서는 우리 회계 쪽에서는 보충법을 쓰지만 이 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도 초과액으로 이렇게 잡혀졌던 200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거부터 반대로 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송금 산입으로 지난번에는 회계 쪽에서 남겨놨었던 것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정기 처리했던 거 이번에는 싹 빼주시는 거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뒤쪽에 있던 반영을 두 가지 더 하셔서 네 가지가 토탈 나왔던 거지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정기 거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된다. 정기 외상 매출금 부인된
거 이번에 송금으로 산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송금 산입하시고 정기껏 충당금 있으면 추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받으러 온 6개월 경과 안 된 거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또 이런 식으로 송금 불산입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입니다. 접대비는 우리가 해본 것 중에서 많이 어려웠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접대비. 자, 이때 접대비 중에서 불러오기 찍으시면은 수익 금액 이거 들어갈 건데 그 중에 뭐부터 항상 있나 보시는데 적요 고치는 거 있나 한번 보시고요. 자, 없으면 바로 불러오기 찍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특권자 거 1억 1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 해서 요 개인 사용분 200만 원이 있으면 요 사적 경비지요. 사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판자 써 있었으니까 자료 불러오셔서 이 자리가 되겠어요. 접대비 판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200 쓰시고 그리고 무조건 맨 밑에 16번은 다 빼죠. 200을. 그죠? 그리고 여기 15번에서는 신용카드 미사용만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 부분에 금액이 지금 여기서는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었네요. 15번에서는 안 빼고 16번만 뺀다는 거 아시죠? 네. 네, 15번까지 빼고 싶었으면은 신용카드 미사용이 있었다면 15번에서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현물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와 시가 중에서 우리가 광고 선전비 833을 직접 이 자리에다 써야 돼요. 타자를 여기다 833 이렇게 써 주셔야지 그냥 광고 선전비 한다고 안 들어가고 금액을 보시면 시가 550 세금 합쳐진 금액이고요. 혹은 450만 원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550으로 쓰자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550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광고 선전비 이 자리에는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던 그 금액이 싹 불러와지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 금액이 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접대비를 밑에다 쓰는 거니까요. 지금은 550 이렇게 들어왔고 밑에도 꼭 고쳐야 돼요. 550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고칠 게 다 들어와서 없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지가 알아서 판매비 쪽에 접대비 813번 또 공장가 513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문제 보면 10월 29일 날 접대비 100만 원은 직원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장부 기장 시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입력이 됐다. 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 부분 직원 것도 카드 잠깐만요. 이거 5번에 대한 거 언급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건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이걸로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보고 갑시다. 51회. 자, 내내 그 뒤쪽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가 않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접대비 자, 불러오기 찍었고요. 불러오기 네. 찍어서 특권자 거 금액 넣어주시겠고 110 딱 넣어서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쭉 봤을 때요. 접대비 중에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 200만 원 해서 사적 경비죠. 이럴 때는 판매비 쪽이니까 여기다가 200을 써야 되는 것이었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오셔갖고 맨 밑에 쪽에 이 자리에서 200을 빼야 되겠어요. 여기서 200을
그래서 43300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43300 더하기. 그 다음에는 4번에서 이 자리가 833 이렇게 광고 선전비 이렇게 쓰시면 네. 되겠고요. 여기 지금 광고 선전비 중에서 1060만 원 들어왔는데 요 자리에다가 550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여기 접대비 계산하는데 하등에 여기 갑지 네. 이쪽에 와서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까지도 550 썼어.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접대비하고 관련된 한도 계산인지라.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10월 29일 날 접대비 이 100만 원 직원 카드로 결제했으나 요 장부 기장시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다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접대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이런 이런 혜택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도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직원카드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해갖고 아까 여기다가 100만 원을 썼던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을.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이제 모든 건 다 끝나서 갑질을 딱 찍으시면은 자, 금액이 잘 계산이 됐고 자,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합계 등록 누르셔갖고 첫 번째가 사적 경비예요. 그래서 사적 경비 보시면은 2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거 아까 1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한도 초과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개인 사용했던 거는 소득 처분을 상여로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아까 그 100만 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법인 접대비는 항상 법인 카드를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자, 이 부분도 많이 어렵지가 않았잖아. 이거 매번 했던 거였고. 그래서 자, 대표하고요. 전무이사. 그렇게 하고 특수관계까지는 넣으셔야 돼요. 대표이사. 우리 직원은 넣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3명 다 넣으셔야 된다는 거. 3명 다 넣으시고 불러오기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없어가지고요. 얘네들은 이 이자 계산하실 때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해봐도 되겠어요? 네, 이거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많이 어려운 거 아니어서 이렇게 불러와 갖고 오시고 가지급금이랑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서 자료 다 불러오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 바로 오셔서 당좌 이자로 오셔서 회사에서 계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거 이 세 건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소득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표는 소득 처분을 상여로, 전무이사도 우리 회사 직원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회사 부분은 기타 사유 유출로,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거기서 법인세 계산할 거기 때문에 기관으로 간 것은 기타 사유 유출되겠죠. 성급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이 이번 연도 지금 보니까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 요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2020년도로 돼 있다고 한다면 요 51회가요. 51회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네. 2021년도 문제로 다 풀었네. 그걸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맨 위에 상단에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2022년도 첫 회 시험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세법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풀다 보니 이 부분에서 날짜가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것만 계산해야 돼서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요. 24분의 12로 반절 계산해서 비용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수료하고 보험료 부분은 가셔서 메모 잘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부분 성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건별로.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
그래서 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나가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액공제. 자, 이 부분은 한번 해볼게요. 세액공제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방 51에 맞았죠? 네. 아유, 괜히 나왔다. 감독관 확인 번호가 몇 번인지만 알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51에요. ZP1. 오, 그래요? 금방 열었었는데? 아, 여기 있다. ZP1. ZP? 숫자 1. 네. 자, 이 상태에서 다 마무리 정말 꼼꼼하게 다 해보셨나 보구나. 자, 여기 지금 오셔서 이 세액공제 요거 꼼꼼히 위 자료는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 자동화 설비를 투자한 내역이다. 자, 세액공제 3번으로 일단 가라고 알려주면은 우리는 이제 3번으로 오시면 되고, 그 중에 통합투자세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맨 밑에 통합투자세액이라고 해서 맨 밑에 있었네요. 자, 보통 위쪽에 있는데 맨 밑에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 F4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F4를 눌러가지고 투자 금액이 3억 5천. 부가세까지 넣으시면 안 되죠. 부가세 뺀 거 3억 5천. 그것의 10% 해서 3,500만큼이 나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자료를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자, 소득금액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일단 저장하고 나와서, 이럴 땐 항상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거를 들어가야 이렇게 새로 불러오기를 해야 입금산입, 송금산입 해갖고 그동안 작업했던 거 플러스 빼기 이제 해주신 다음에 맨 밑에 와갖고 산출세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투자세액이면은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비록 정답지하고는 틀리겠죠. 잠깐만 정답지하고 맞춰가려고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딱딱 넣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있다. 자, 173 866 210 5990 하나 둘 셋. 자, 반영을 제때 안 해가지고 자, 일단 참고 조금 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산출세액 이 부분 계산했어요. 저장하고 이거를 꼭 하고 그 다음 코스로 최저한세 조정하라고 돼 있죠. 3번에 와서 불러오기를 찍어야 방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뜨고요.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최저한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2,362만 9,662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감면 받으려고 하는 게 3,500이지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게 3,500이기 때문에 여기다 3,500을 딱 허니 쓰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내야 3,500 공제 받으면 내야 되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1,200, 2,300 이상은 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조정이 되냐면 한쪽에다 메모 좀 해볼게요. 여기 있던 이만큼은 공제를 못 해주겠대. 그래서 11, 166, 340에 대해서는 조정감이 떴어요. 자, 그렇게 조정감이 떴고요. 결국 조정 후 세액은 238836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조정감 숫자 이거. 자, 그래서 이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요.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뭐 불러온다고 해가지고 불러온다고 해서, 네? 자, 불러오게 한다고 해서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쪽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가지고 바로 요 자리에 방금 보셨던 요 3번 서식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밑에 요거 물음표 꼭 가셔가지고 두 번 톡톡 찍어서 자, 이 3,500만큼 넣으시고요. 그 중에 3,500 중에서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 못 받는 거 있죠? 조정감 뜬 거 116 11116 340 그래서 그만큼 네. 못 받고 이만큼만 받는다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걸 넣었기 때문에 요때도 바로 가면 안 떠요. 반드시 얘네들은 모든 길은 다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라고 하는 요쪽에 와서 불러오기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요거를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이때 자동빵으로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이 딱 뜨고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나 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50회. 자, 50회는 지금 1번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어제 나온 거하고 처음 시작 스타트가 똑같네요. 상품 매출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위탁 판매 금액 1,000만원 대응 원가 700이 누락돼 있다. 어제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자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1번 스타트가 항상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잘 나오다 보니 준비가 조금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국어가 딸려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정신 멀쩡해야 돼요. 자,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그날 다음날 지장이 있으실 테니까 자, 여기다가 B50 해서 FH4 자, 됐고요. 이젠전자가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인 조정 쪽에 오셔서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왔고요. 자, 매출 찍고 자, 상품 매출 항상 여기는 400번대 매출 위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자, 이 영업의 수익 중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보려고요. 부산물 매각 여기 또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부산물 매각 수입이 자비익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방금 여기 영업의 수익 가시기 전에 원장 조회 찍으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자비익 해서 검색을 한번 하셔가지고 부산물 매각 금액이 500이 있음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물 매각 금액이 500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영업의 수익, 잡이익, 그리고 부산물 매각은 500입니다. 만약에 잡이익 전체가 다 저기 부산물 매각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500 있었는데 딱 500이 다 그것만 나와가지고 그냥 넣은 거지. 다른 때는 뭐 600 중에 40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400 써야 되는 거니까 꼭 가서 금액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탁 판매 금액 1,000만원 700이 누락이 됐대요. 그러면 이번 연도 거니까요. 물음표 들어오셔가지고 위탁 판매 금액 쓰시고 수익 금액으로 1,000만원 잡으시고 원가는 700이네요. 쓰시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매출 할인 금액 80만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다 넣지는 않아요. 얘는 왜냐면은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지는 않고 여기는 완전히 손익계산서에서 빠진 애들은 넣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로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이면 이 자리가 되겠고요. 가산 항목에다 1,000만 원, 차감에다 700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는 이 매출하고 관련해가지고 1,000만 원만 여기다가 1,000만 원만 가산에다가 쓰시는 거죠. 1,000만 원 지금 이번 연도 매출로 봐야 돼서 매출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제품 매출 중에서 방금 80만 원은 요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조정 부분에서는 빼야 되겠지요. 이 부분 확실히 이해됐나요? 자, 신영 언니? 네네. 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네, 항상 여기는 매출하고 관련된 것만 쓰시는 거고, 다만 이제 합계 등록하셨을 때는, 자, 여기 지금 입금으로 해서 여기다가 위탁 판매 네. 금액 1,000만 원 쓰시고, 자, 얘는 뭘로 잡으시면 된다? 유보 발생. 반대편에는 또 위탁 판매 예, 원가 같은 거 쓰셔갖고 700은 여기서도 유보 발생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80만 원은 소득 처분 이거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700 쓰시고 여기 1,000만 원 상품 매출에다 1,000만 원 더해주시고 80은 이쪽에다 빼고 해서 이렇게 입금 1,000만 원 잡으시고 송금 700 잡으시면 되고요. 자, 감가상각비 이 부분에서 자, 건물에 대한 거 나왔어요. 고정자산 등록하는 부분에서 건물 202번 코드 번호는 101번 넣고요. 공장 건물 취득은 2020년도 했어요. 이게 2021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에다가 6억을 쓸 수가 있겠고요. 750도 쓸 수 있겠고 정액법으로 40년이고요. 자, 업종 코드 같은 건 생략할 거고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1번 찍었고요. 자, 해서 단기 거는 1,500이고요. 그 다음에 차입니다. 차 208번 넣고 화물차 201 자산 취득 2020 0707 기초 6,000 그 다음에 13530 넣고 그 다음에 정률법 5년이고요. 화물차니까 공장이겠군요. 1번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수정 자, 이 금액 그대로 잘 돼 있고 마지막으로다가 기계장치까지 넣을게 206번 그리고 기계장치 코드 301 포장기 얘는 202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취득 부분에다가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6년입니다. 자, 기계장치니까 여기 500번대 아하 아까 차량 운반구 여기 800번인데 잘못 썼다. 자, 이렇게 지금 잘 넣었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착실하게 그냥 있는 자료 갖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 부분인데요. 이 수선비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소액 수선비 해가지고 뭐 600만 원이면 여기다 굳이 넣지 않고 그 정도 비용 인정해준다 이랬었지 않나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혜정 언니가 아까 개인 톡으로다가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여기가 600이 아니고 어제 문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600이 아니고 막 금액이 좀 커요. 700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여기 지문 안에 내용이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700 정도 되면은 그 부분을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이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등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0만 원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비용으로 처리하고 100만 원만 여기다 이렇게 100만 원만 넣는 게 아니고 700일 때는 여기 700 전체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자, 여기 지금 항상 지문에 그런 문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보시고 넣어야 돼요. 혜정 언니가 마이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자, 6월 2일자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자, 수선비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6번으로 왔고요. 자, 기계장치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시운전비. 자, 이거를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자, 여기 지금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시운전비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원래는 기계장치에다가 집어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얘처럼 지금 수선비로 처리했다고 돼 있으니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자. 지금 이런 식으로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있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7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건 처리하실 게 항상 있어요. 공장 건물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는 이 감가상각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기말 부인된 금액 있잖아요. 여기다가 8887500 이렇게 넣어달라는 것이죠. 공장 건물에 대해서 전기말 부인된 거. 자, 여기 이렇게 넣는 이유 다 아시죠?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넣었고요. 자, 넣을 거는 다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0만 원. 잠깐만요. 자료 1은 전년도 공장 건물 취득세 900만 원 비용 처리하고 조정한 전년도 상각 부인 금액이고, 네. 뭔가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말 자본 지출 계해갖고 이 888만 7,500원 쓰는 거는 부인된 거니까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15번에다가. 그죠? 그랬는데 요 900만 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무슨 소리였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900만 원에 대한 부분 전년도 공장 건물 취득세 우리가 처음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분은 건물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전기발 자본 지출계가 900 중에 항상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취득세 900만 원 중에 지금 부인된 금액을 위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이거를 안 썼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지금 돼 있다가 이 금액을 900만큼을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단기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1,500 잡았기 때문에 네, 여기 제가 아까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또 해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1,500인 거는 확실히 보고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전기말 요 취득세 900만 원 비용 처리했는데 이 부분 여기다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잘 들어갔어요. 208번 차. 저런 것들을 시험 전날에는 전체적인 맥을 한번 싹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도 잘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미삼각분 한번 들려야 되죠. 해서 불러오기 찍어주시고 업종 코드랑 안 넣어가지고 빨간색 나왔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감가상각비 조정 그래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자, 각각 항목에 대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잡을 수 있는 상각 금액이 요거였었거든요. 1,500밖에 잡지를 않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전기에 그 송금 이제 전기 부인됐던 감가상각비 몽땅 있었는데 그 중에 22만 5천 원 추인되는 것이고요. 송금 추인.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회사에서 송금 계상해서 송금 여기 또 감가상각비 인정 못 해주는 것도 있고요. 2건이 나왔네요. 2건이 해서 2건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굳이 안 해도 되지요. 네. 자, 이 부분은 화면 키워가지고 노상 받던 애들 중에
자, 옆에 보시면요. 요 대주주 거요. 대주주 거. 출자자 대주주도 요것도 송금 불러 가셔야 되고, 대주주였을 때의 소득 처분은 배당인 거죠. 배당.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 대표이사였으면 소득 처분이 상여인데 대주주였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으로 갔던 것이고, 이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분도 여기도 손불이고요. 벌과금. 그 다음에 연체료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통사고, 벌과금, 자, 뭐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또 이것도 잘 되는 것이고, 연체도 잘 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산세 이 부분, 과태료 이 부분,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이거 있죠. 언뜻 보면은 교통 뭔가 유발시켜 부담스럽다 이것도 체크할 뻔 했는데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 그 다음에 지방, 벌과 가산세, 과태료 요거 정도 5가지가 나왔어요. 대부분 다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이지만은 토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배당 아니면 상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우리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정기에 부도가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대손 요건 충족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요 것에 대해서 충족됐으니까 이번에는 송금으로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300만 원. 그치만 비만 계정 인식하라 그러면은 299만 9천 원까지만 송금 잡으시고 1,000원 안 잡으셔야 되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번 단기 거라니까 전부 다 이번 송금으로 잡으시면 되지요. 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세무 조정했던 거 을지 가서 반영하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화면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유보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우리가 하지를 않아가지고 우리는 가서 불러올 수가 없는데 불러와 주면은 자료가 쫙 불러와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반영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 2월 결손금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공제받기로 했습니다. 결손금 공제 후 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이후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여기 부분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결손금 자, 이미 경위 받은 거 500 그리고 단기 공제 2,500 해서 잘 이 부분까지만 써주시면 되고 어디 가서 뭐 반영하란 말 이런 말은 없었네요. 아직까지는 자,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이 5번인데 5번에서는 가산세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 잘 마무리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도서 인쇄비는 이제 영수증 수취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도서는 항상 계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산세 물어야 되고 소모품비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원천 징수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송금을 했으면 송금명세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되는 건 일단 60만 원에 2%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나왔습니다. 일용직 이러한 것들은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2월 25일까지 제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자료로 가서 보시면은 가산세 부분에 항상 요거 잘 보셔야 될 거가 이렇게 법인 조정 가산세 부분에 와가지고 방금 같으면은 60만 원짜리 여기다 쓰시는 거고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일용직 중에서는 쭉 오셔가지고 여기에요. 일용직 미제출로 가셔서 2천만 원 이렇게 쓰셔가지고 얘네들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이 있어서
2번으로 이렇게 찍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3개월 초과돼 가지고 가산세가 확 올라갈 때는 여기다 쓰시는 거죠. 일용직이라도 3개월 초과됐을 때는 위에다 쓰시는 거고, 계산서 합계표는 별반 어려울 게 없어서 쭉 내려가지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미발급, 미제출 여기네요.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1개월이에요. 얘네들은 얘만 지급 명세서만 3개월이고 나머지 것들은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라 2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산세가 67,000원 나왔나 봐요. 그래서 67,000원이 반영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요. 아까 요거 위쪽에 있었던 요 문제, 이런 것 조금 안 해봤던 문제 조금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네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